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도승지 권감에게 지연지하기를 일자 김관이 비록 견책을 받았으나 낙산사를 조성할 때 김관이 이를 오로지 받아서 조치하였으니 지금 부호군을 삼고 아우러 논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권감이 아뢰기를 김관은 경직을 준호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직을 준호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청옥불상을 감독하여 제조한 난관과 유점사 낙산사를 감독하여 이룩한 난관 가운데 자궁하고 준직한 자는 대가하게 하고 준직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준직하게 하며 자궁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자하게 하였다. 도승지 권감이 아뢰기를 강경도감의 난관은 제조가 이미 아래어서 논상하였으나 상사 제조의 공이 난관보다 아래일 수 없습니다. 윤차는 나이가 많고 또 공신의 적장자로서 가선대부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가정대부를 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8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공감에게 전지하기를 강경도감을 거동했을 때에 가로가 떠들썩하고 번잡하였으나 사람을 경계하는 기구가 없었으니 소라를 불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원성과 더불어 의논하라 하였다. 권감이 원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기를 소라를 불어도 무방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대소의 행행 때에 소라를 불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8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통사 황중 등이 중국 사신의 말이라고 하여 영적도감 관원의 작업을 더해주도록 청하였는데 지금 공함으로 그 사실을 물어보니 모두 굳이 숨기고 승복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소송한 자 이해에 따라 붙잡아서 국문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한 명에게 묻기를 이미 청에 따라 관직을 더해주었으니 묻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족신과 통사가 중국 조정에 왕래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데 만약 사신이 이를 듣게 되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곧 사헌부에 명하여 묻지 말도록 하였다. 조금 있다가 지평 이평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황중 등이 중국 사신에게 말을 전해서 제3고하여 청한 것입니다. 중국 사신이 어찌 우리나라 조사의 산관과 직차를 알고서 개청하였겠습니까? 작상은 임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지금 사신에 의하여 이를 고하였으니 사풍이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에서 이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컨대 엄히 징계하여서 후례를 경계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랫말은 진실로 옳다. 그러나 내가 사신의 청에 따라서 이미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지금 사신이 이미 돌아갔는데 이를 추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이평이 다시 아뢰기를 혹은 가작 혹은 준직한 자궁자에게는 그 친속에게 대직하게 하였으니 상상은 은혜가 진실로 이미 지극한데 제3고하여 청하였으니 중국 사신이 어찌 아무가 가자에 해당하고 아무가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알겠습니까? 이는 필식 이 무리들의 말을 듣고서 청한 것이니 청컨대 가죄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여러 재산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공함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신문할 때 서면으로 취조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8일 경호 네 번째 기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예문간 대제학과 제학은 청컨대 주문자로서 차임하시고 검직인 자는 이 작업을 띄어올리거나 혹은 의정으로 제수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청컨대 의정의 직을 제수하지 마시고 한 작업을 뛰어넘지 말게 하소서. 정일품으로부터 종이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이라고 칭하여 상하가 차등이 없으니 청컨대 정일품은 부원군이라 칭하소서. 종학도선의 지휘가 낮으니 청컨대 성균관 사성으로 이를 겸하게 하시고 전훈과 사회도 직강 전적으로서 이를 겸하여 차임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부원군이라고 칭하는 일만은 윤허하지 않았다. 주문자는 과거 시관의 우두머리이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8일 경호 5번째 기사. 평양사람 최부삼이 그 아비가 못된 질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끊어 약을 지어 올려서 병이 나았으므로 명하여 정문하게 하고 부역을 경감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9일 신미 첫번째 기사. 일본국 백제 정사 법강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19일 신미 두번째 기사. 곡산사람 정군자가 백석을 얻었는데 중설잠이 계교를 써서 이를 받아가지고 백납을 발라 거짓으로 백옥이라고 칭하고 속인의 옷과 갓을 빌려 입고 또 호패와 신분도 빌렸으며 정군자 또한 신부가 없이 영주문으로 들어와서 승정원에 바쳐 아뢰었으므로 명하여 설장과 정군자를 의금부에 가두게 하고 아울러 순문장과 파문 갑사도 구문하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설잠은 조가 마땅히 차명에 처해야 하고 신부를 빌려준 장룡은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고 정군자는 장 100대에 처하며 갑사 임정 김옥산과 수문장 최익령은 장 70대에 처하소사니 명하여 설잠은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여 환속시켜서 당차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따랐다. 마침내 도총부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궐문의 파직이 소홀하여 신도를 가지고 출입하는지를 살피지 않으니 전혀 문을 지키는 뜻이 없다. 이제부터 광화문 등과 같은 외문에는 각각 20인씩 파직하게 하고 그 나머지 문도 적당히 헤아려서 수를 더하여 신도가 없거나 신부를 빌려서 출입하는 자를 수문장이 검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당차는 신분에 따라 차이하게 복종하던 일이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0일 임신 첫번째 기사. 예문관 진한 최경지가 윤대하여 아뢰기를 제포의 수전하는 법이 오랫동안 폐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니 청컨대 다시 거행하소서. 노비의 백문은 세계가 아니어서 간위가 매우 심하니 청컨대 세계를 관에 고하게 하소서 하고 본교 유조가 말하기를 여러 고을의 훈도를 예전에는 생원 진사로 제수하였는데 지금 모두 유학으로 차임하여 혹은 경술에도 통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생훈진사로서 나이가 40이 찼고 학술이 있어 가히 사유가 될 만한 자로 자임하소서. 경기에서 1년에 바치는 꼴의 수가 많은데 지금 또 직전의 꼴을 바치게 하므로 민폐가 적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없애소서 하니 원상과 승지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마침내 이조 예조 병조 장례원에게 전지하기를 여러 고을의 훈도 가운데 혹은 경술을 깨우치지 못하여 사표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관찰사가 유생을 고강할 때에 먼저 훈도를 강하여 출척에 빙고하도록 하라. 제포의 수전은 이미 일찍이 법을 세웠으니 오랫도록 이를 폐하고 행하지 않으니 만약에 해이한 자가 있으면 핵실하고 검찰하에 엄하게 징계하라. 무릇 노비의 문권을 모두 백문을 쓰게 되며 간위가 생기게 되니 이제부터 친부모와 의부모, 양부모, 처부모가 허락하여 준 것과 동복이 화해하여 나누어 가진 기록 이외에는 모두 문권을 써서 경영하라 하였다. 백문은 관인을 찍지 아니하는 문서이고 세계는 공세 문권이며 유학은 벼슬하지 않는 유생을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0일 임신 두번째 기사. 신종군 이 효백의 겸 사복장을 파하고 효백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이 재주가 없다고 하여 제대한 것이 아니다. 경은 본래 배우지 못해서 여러 사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파직한 것이니 경은 물러가서 독사의 학문이 이루어지면 장차 다시 쓰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0일 임신 세번째 기사. 전라도의 정병들이 번상하기를 싫어하여 평사 500안과 반인 오금에게 뇌물을 주고 본도에 그들을 머물러 방수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공사에 연루된 500안에게 장을 때려 공문하여도 승복하지 않으므로 의금부에 사례기를 500안은 정상이 이미 명백한데 승복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을 가하고 오금도 아우러 장을 때려 신문하게 하소서니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능승군 구치관과 창녕군 조성문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500안이 거두어 들인 것이 매우 많고 반인이 얻은 것도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닐 것인데 사세가 반드시 정상이
알 것이니 마땅히 다시 출국하소서. 다만 지난번의 한서정의 죄도 이와 같은데 사유가 지났다고 하여 고심만 거두고 영구히 서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00안을 4차례 고문하여 신문하였어도 오히려 승복하지 아니하고 오금 또한 500안이 정상을 모른다고 하니 청컨대 한서정의 예에 의하여 고신을 거두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명회와 영성군 추항 창녕군 조승문 상락군 김질 우의정 윤자온 좌찬승 김국관 중추부지사 이석경 김수원 구종직 호조판사 노사신 형조판사 강희맹 우참찬 이극배 한승부윤 서거정 좌부승지 정효상에게 명하여 종친 및 재신 문신 제장 재학 유생 등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늘의 관리로서 옥에 갇혀 계류되어 인자가 많으니 보방하여 공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한명회 등이 대답하기를 이 앞서 삼복을 만나면 가벼운 죄수를 보방하였으니 지금 옥에 갇혀 계류되어 있는 관리도 강상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보박함이 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풍저창의 관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고의 곡식을 도둑질해서 쓰게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가 크니 보방할 수 없다 하니 한명회가 다시 아뢰기를 다만 병이 있는 자만 보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천하도가 이루어지자 임금이 여러 제추에게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경들이 명나라에 조위하여 산천을 자세히 알 것이니 이 지도를 보고 형세를 살펴보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극성은 진실로 요해지이니 마땅히 성을 쌓아서 보루에 대비하소서 하고 또 벽동 등의 경계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이 중국 조정에서 쌓은 장장의 직영이니 청컨대 사람을 보내어 장성을 쌓는 곳을 살펴보게 하고 형세에 따라 방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곧 명하여 행사과 이순숙을 평안도 경찰관으로 삼고 우참찬 이극배를 황해도 채찰사로 삼았다. 이순숙이 가지고 간 사목에 이르기를 1. 중국 조정에서 장장을 쌓는 한계와 중국 조정의 관인이 이르러 있는 곳을 사람을 시켜 후하고 또 변장이 사람을 보내어 고하게 하되 장차 적을 방할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직접 고하게 한 연후에야 돌아오게 하라. 1. 중국 조정의 관인을 만나면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중국 조정에서 장장을 쌓는다고 하므로 방할 사의를 듣고 싶고 또 정로를 살피고자 해서 왔다고 하라. 1. 중국 조정의 군인과 서로 만났을 때에는 구령구자의 만호라고 칭하고 다만 군관 2인과 중국과 이어진의 통사 각 1인씩을 거느리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도록 하라. 1. 단기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우니 동서도의 당번 군사 200명을 택하여 거느리고 그 위장과 부장은 그 도의 우후나 군관 수령을 택하여 거느리도록 하라. 1. 모든 일은 그 도의 절도사와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라. 1. 중국 조정의 관인이 서로 만났을 때는 선물이 없을 수 없으니 흑마포, 열필과 부채, 유롱 각각 50씩을 가지고 가도록 하되 그 포는 의주에 있는 것을 쓰도록 하고 주육 또한 본도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요정 1년 6월 21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세종의 영정을 보려고 하는데 길복을 쓸 것인가 하니 도승기 권감이 아뢰기를 길복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길복은 3년상을 마친 뒤에 입는 보통 옷을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1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삼관의 천전법이 혁파되고부터 사관의 시제를 폐한 것이 1년이 되고 또 세조께서 일찍이 명륜당에 여러 차례 나가시 학관으로 하여금 앉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한명회가 아뢰기를 사관의 시제를 다시 하여 좌정과 통감 중에서 한 책을 강하게 하고 또 성균관 학관은 다른 강청이 없으니 명륜당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원상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고령군 신숙주와 능성군 구치관, 영성군 추항, 창녕군 조승문, 좌의정 홍윤성, 상락군 김질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모두 아랜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의 세 기관을 말한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행대호군 정난종이 아뢰기를 신이 살고 있는 용궁 등지에서는 맹호가 사람을 해쳐 전후로 해를 입은 자가 10여 구에 이르고 또 이달 12일에 신의 서종제 정의가 그 가동 수인과 더불어 대낮에 문을 지키다가 해를 입었으니 다른 마을에서도 해를 당한 자가 반드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를 잡는 자가 없으니 백성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니 경상저하도 절도사 임자번에게 치서하기를 용궁 등지에 맹호가 사람을 해하여 한 마을에서 상해를 입은 인구가 많아 10여인에 이른 것은 매우 작은 사고가 아니니 급속히 이를 잡도록 하라. 맹수의 피해가 이와 같은데도 이를 즉시 잡지 않은 것은 반드시 소재 수령이 급급히 치부하지 않은 소치이니 아우러 속히 국문하여 아래라 하였다. 개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어세겸과 서도 절도사 김견수에게 유시하기를 의주의 여러 섬은 농사를 지을 때 수하는 것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 보내는 지도 안에서 새로 설치할 연대와 목책을 농사의 틈을 기다려서 연근하되 되도록 튼튼하고 견실하게 하기를 힘써서 부루에 방비하라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선 500창 등이 다시 통사 등의 주요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전지하기를 국문하지 말라 하였다. 500창 등이 다시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국문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도 경들이 강경하게 청하니 통사 등이 어찌 감히 임금 앞에서 속이겠는가. 내일 경들이 통사를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2일 갑술 네 번째 기사. 형조 의건부 사헌부 병조 도총부 한성부 종부시에 선지하기를 무릇 죄수를 신문할 때 죽이는 것으로 한도를 삼는 것은 불가하니 이제부터는 신장을 개청할 때에는 죄인의 실정을 다 말하게 하는 것으로 한도를 삼지 말라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2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정병 안에서 일찍이 조간, 유품 이상을 지낸 자는 문을 지키거나 술라를 도는 것과 같은 일체의 잡무를 모두 자임하지 말라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2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고 단양 군사 남의의 아내 이씨가 졸하였다. 이씨는 영양군 이응의 손녀인데 10여 명의 아들을 낳고 갑자기 죽었다. 남의의 용모가 드러나지 못하여 이씨는 아내의 도리로서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남이가 죽자 이씨는 거부로 살았는데 중의 권선하는 자가 그 문에 운집하였다. 그의 노복이 선언하여 말하기를 주인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중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였다. 한 향사가 인근의 늙은 할미의 집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중이 와서 늙은 할미와 더불어 기앤말을 하고 갔다. 늙은 할미가 향사에게 이르기를 오늘 어떤 여자 손님이 오실 테니 그대는 마땅히 피해 주시오 하므로 향사는 마음속으로 의심이 나서 그 짓으로 그러라고 말을 하고 나가서 문병에 엎드려 살펴보고 있었다. 날이 저물자 그 중이 와서 말을 마구간에 메어놓고 장삼을 벗고 들어누워 쉬다가 늙은 할미에게 이르기를 어째서 넣는가 하니 늙은 할미가 말하기를 의심하지 말라 하고 곧 등불을 밝히고 술을 마련해 놓고 기다렸다. 밤 초구에 한 여자가 자색 옷저고리에 머리를 감싸고 한 여종을 데리고 와서 중과 늙은 할미와 더불어 세 사람이 밭처럼 벌려 앉아 술을 마셨는데 조금 있다가 늙은 할미가 나가고 중이 여자와 더불어 바짝 다 앉아서 바야흐로 문내 그리운 정을 베풀고자 하였다. 이때 향사가 옆에서 뛰어나가 큰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는 어떤 여자이고 이는 어떤 중인가. 내가 이 여자를 보니 반드시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여기에 왔는가. 내 장차 순간에게 잡도록 고하겠다 하니 늙은 할미와 중이 놀라고 당황하여 빌면서 애원하였다. 향사가 듣지 아니하고 장차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 같자 그 여자가 여종에게 엄밀히 이야기한 면포 수십 비를 가지고 왔다. 늙은 할미가 향사의 옷을 잡아당기며 반복하여 달래며 다 이르기를 그대가 만약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마땅히 면포와 중이 타고 말을 주겠다 하니 향사가 말하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니므로 밝히지 않을 수 없으나
주인 할미의 청이 간절하여 좋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그리하여 중과여자는 곧 함께 도망하고 향사는 그 배를 말에 싣고 갔다. 사람들이 그 여자 손님이 누구인지 의심하였는데 이가 곧 이씨였다. 그 후 수년이 되어 이씨가 다시 시집가고 싶었으나 스스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 어미에게 말하기를 노비가 매우 사나우니 어찌하면 이를 제어하겠습니까 하니 그 어미가 그 뜻을 알고 스스로 그 배우자를 택하도록 하였다. 이씨가 남의의 신주를 그 형 남윤의 집으로 보내고 중신을 맞아들여 구원하였는데 첨지 유균이 남자의 도가 있고 장위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미 허락하였으나 그 영모를 보고자 인근에 사는 족형 이중석을 청에다가 술과 성찬을 베풀어 보내어 유균 등 수인을 데려다가 사음을 하도록 하였다. 이씨가 이를 바라보고 여종에게 이르기를 저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말하기를 유첨지입니다 하니 이씨가 기뻐하며 마침내 정략하였다. 이 뒤로부터 날마다 거울을 비춰보고 분을 발랐는데 마침 유의의 유모가 내 알아였다. 이씨가 거울을 던지고 유모를 맞이하여 말하기를 어머니는 내 뜻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늙은 노비 약간 명이 뜰에서 늘어서서 이씨를 보고 말하기를 주인의 재산에 넉넉하지 못합니까? 노비가 부족합니까? 무슨 까닭으로 새로 시집가려 하십니까?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도 있었으나 이씨는 창문을 닫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씨가 유근에게 시집을 가자 남이의 노비로서 이씨 집에 살던 자가 하루에 모두 떠나가며 곡성이 길에 가득하였으나 이씨는 조금도 슬픈 기색이 없이 꾸짖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속히 떠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는가 하였다. 이씨가 유균을 사랑하여 매양 남에게 말하기를 우리 어른은 정말 남자이다 하였다. 이때 유균이 위장이 되었는데 동료 가운데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가 유씨와 이씨가 동래하는 상황을 관청의 벽에 그려서 기롱하였으나 유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 뒤 수년이 못되어 유균이 또한 죽으니 이씨가 또다시 시집갈 뜻이 있었다. 이에 앞서 이씨가 맹인을 불러 그 평생을 점치게 하는 맹인이 말하기를 마땅히 새 남자를 맞이해야 하는데 뒤에 만나는 사람이 반드시 100년 해로 할 것이다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이씨가 유균의 시체 곁에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신이여 맹인의 말대로 저희가 또 죽었으니 뒤에 만나는 자는 과연 100년 해로 하겠습니까? 하였으며 승복하는 날에도 손님을 대하여 술자리를 베풀며 전혀 슬픈 빛이 없었다. 이씨가 유균을 위하여 중들을 그 집에 모으고 불사를 행하며 창가에 임하여 보고 있는데 한 중이 개송을 창하며 빙빙 돌다가 창 앞에 가서 반드시 오소매로 창을 스치니 이씨가 그 짓으로 성내어 말하기를 괴이하구나 저 화상 하고는 역시 피하지 않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중을 의심하였는데 이미 이씨와 사통한 것이었다. 이씨가 한쪽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한화한 자는 반드시 애꾸는 부인이라고 칭하여 말하였다. 권선은 불가에서 선심 있는 사람에게 보시를 청합니다. 사음은 화를 쏘며 먹고 마십니다. 동배는 부부가 서로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이다. 개송은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출전조 냉천진 외사직 무제 등 3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선 500창 등이 통사 황중, 김계박, 장류화를 데리고 대구려 나오니 원상 최한가, 윤자운, 승지 등에게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황중 등이 모두 이르기를 도감관원에게 벼슬을 가한 것과 이숙감에게 당상관을 제수한 것은 신등이 전혀 말을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리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고 곧 명하여 그대로 두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명회가 경국대전 안에서 고칠 만한 일을 초하여 아뢰기를 1. 경중과 제도에서 이미 조성한
한 사찰 이외에 새로 창건한 것은 부득이 새로 창건해야 할 이유를 갖추어서 양종에 고하게 하고 양종에 쓰는 예조에 보고하여 계문해서 조성하게 하소서. 1. 대소 인원이 집을 짓는다고 칭탁하고 중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계집종과 결혼시켜 부리는 자가 잠은 많으니 이제부터 일이 발각되면 그 가장의 고신을 거두고 그 비자는 석공하게 하소서. 1. 부녀로서 절에 올라간 자와 도첩이 없이 몰래 삭발한 자는 대전에 의가하여 유사로 하여금 잡아와서 검거하게 하소서. 1. 중의 범죄는 관리가 검거할 때 법에 어긋나게 침노하고 횡포하게 한 자는 중들로 하여금 진고하게 허락하여 반주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원상 등에게 보이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함길북도 절도사 김교가 치게 하기를 니마차 올적합 중추 자리 등이 일찍이 종성에 이르러 조신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사로잡아간 인물들을 수양한 연후에 마땅히 내순할 뜻을 아뢰겠습니다 하였었는데 이제 다시 온성에 와서 말하기를 사로잡아간 인물들이 아직 수양되어 오는데 미치지 못하였으니 다만 염장을 구해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니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올적합이라 하여 거절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약함을 보이게 되어 대체에 어긋남이 있으니 비록 군사를 들어 토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뒤날에 다시 올 것 같으면 청컨대 그 당자를 잡아 가두어 인물들을 수양할 것을 책한 연후에 도로 놓아주소서 하는 임금이 승지 등에게 이르기를 우리 변방의 방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고 먼저 원망과 헌단을 부르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원상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한명야와 영성군 최항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즉시 문죄하여 다스리지 않고서 이제 갑자기 잡아 가두어 인물들을 수양하게 할 것을 약속한 연후에 도로 놓아주게 되면 혹 원망과 헌단이 생길 것이니 우선 그대로 두어두고 만약에 자리 등이 오게 되면 말하기를 너희들이 사로잡아간 인물들을 마땅히 속히 수양하도록 하고 우두 직내 야다호 등이 국군을 후하게 입었으니 오지 않을 수 없다. 너는 마땅히 가서 이 뜻을 이르도록 하라고 하여 회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마침내 명하여 김교에게 회답하여 유시하게 하기를 니마차 올적합 자리 등이 몰래와서 도둑질을 하고 인물들을 사로잡아 간 뒤에 경이 직접 수연하라고 말하였는데도 자리 등이 완고하게 수연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치죄해야 할 것이나 그 즉시 군사를 들어 토제하지 아니하고 이제 갑자기 잡아 가두게 되면 이는 우리나라에도 무익하고 한과 원만만 살 뿐이니 아직 그대로 두는 것만 갖지 못하다. 자리 등이 만약에 내알하게 되면 경이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변경을 침범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작지 아니하며 또 사로잡아간 인물들을 쇠안하지 않았으니 그 죄 또한 지극하다. 마땅히 속히 쇠안하여 스스로 편안하기를 도모하라. 우두, 직내, 야다우 등은 우리나라의 은혜를 후하게 입었으니 내연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마땅히 가서 이 뜻을 우두, 직내 등에게 이르도록 하라고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6일 장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권감에게 이르기를 진급 중국에서 장장을 쌓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계에 이르니 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모르나 만약에 일이 있으면 마땅히 도읍을 개성이나 평양으로 옮겨서 본강을 방비하여야 할 것이니 경은 그리 알라 하였다. 이때 평양 부윤 이등량이 하전을 받들고 서울에 이르는 임금이 이등량을 불러 말하기를 세조께서 평양에 거동하시어 궁궐의 터를 잡으셨으니 나도 또한 평양에 거동하여 부루에 대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때 갑자기 천도하고자 하여 이르는 것이 아니니 경은 그것을 미리 알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전 1년 6월 2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듣건대 그늘에 도적이 더욱 치성하여 도둑질을 자행하기를 끄리낌이 없다고 하니 이는 오로지 수령들이 수색하여 잡으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세울만 보내며 전전되기를 기다려서 그런 것이다. 옛날 서한 말에 황건적이 일어나서 어지러웠으나 지금 이 작은 도둑들이 무슨 병고가 있으랴마는 또 이한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이제부터 만약 간사한 도둑이 주군에 나타나게 되면 그 소재 수령에 대하여 작업을 강등할 것이나 혹
작업이 강등되는 것을 꺼려하여 이를 적발하여 고하지 않은 자는 중한 율로서 좌제할 것이니 관찰사가 검찰을 하지 못하면 이 또한 아울러 죄를 줄 것이다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7일 김희호 첫 번째 기사. 종부시 제조 밀승군 이침 영승군 이부 조찬성 김국관 도승지 권감에게 명하여 선원전에 나아가 환조 이하의 영정 33함을 받으러 골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환조는 태조의 부 이자춘을 말한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7일 김희호 두 번째 기사. 외국의 사자를 관대하는데 마땅함을 잃은 동네 웅천 등의 고을을 안핵해 하다. 경상도 동래와 웅천 등의 고을에서 외국의 사자를 관대하는데 마땅함을 잃었으므로 사선부점 이극기를 삼포에 보내어 안핵하게 하였다. 겸 예조판서 고령군 신숙주와 상락군 김질, 호조판서 노사신, 참판 한치인, 참의권각, 예조판서 임원준, 참판 이승서, 전 경상도관찰사 김경광 등에게 명하여 안핵할 사건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신숙주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구례에 외인으로 정한 액수 이외에 오는 자는 외관으로 하여금 대접하도록 허락하고 서울로 상송하게 되면 예조에서 수교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양식을 주었는데 지금은 예조에서 문서가 이첩되어 도달할 날에야 비로소 양식을 줍니다. 구례에는 외관에서 대접해야 될 자는 포구에 도착한 날로부터 양식을 주어 치중이 많은 자는 10일 동안 포에 머무르게 하고 치중이 적은 자는 5일 동안 머무르게 하며 병등자도 또한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서울로 상송하게 하고 포에 돌아간 뒤에도 모두 10일 동안 하나의 양식을 주었는데 지금은 상경하기 전에는 전의 양식을 주지 아니하며 포에 돌아간 뒤에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머무르게 합니다. 왜 혹은 도안은 본국의 벼슬을 받은 자이므로 예에 의하여 마땅히 대접해야 될 터인데 동네 현령이 즉시 양식을 주지 않았으며 종무세의 사자 병고수가 부산포에 돌아갔는데 또 첨절제사와 절제사가 유고하다고 칭하여 10일 동안 양식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위 항목의 사건들을 객인에게 물어서 상세히 안핵을 가하여 국가의 구법의 본의를 알게 하소서. 지난 무자년 정월 이후에 온 객인에 대하여 정한 내에서 식량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객인이 내왕할 때 첨절제사가 영송하였는지 여부와 항거하고 있는 외인의 선박에 낙인하였는지 여부와 동네 웅천의 군수 미멸과 이 앞서 제읍에 이전해야 할 미국을 다 수송하였는지 여부를 아울러 모두 추액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대는 외국 사자를 외관에서 대접하던 일이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7일 김용 세 번째 기사. 본래 입숙하는 사람의 수를 정하고 또 본래의 제사 관원이 거느리고 입직하는 근수의 수를 당상관은 3명, 참상은 2명, 참여는 1명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병조와 도총부의 전지를 내리기를 본래에서 입직하는 생기에 든 사람 이외에 입숙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다시 그 수를 정하였으니 문을 닫은 뒤에 수금하여 만약에 함부로 입숙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제 마음대로 공성문을 들어온 율로 논지하라 하였다. 근수는 종친이나 무무백관에게 나라에서 내려주던 관아의 구종이다.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고 풍계에 따라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었다. 생기는 이조와 병조에서 각 사에 입직하는 관원과 각 영, 문에 수직하는 장사의 이름을 열기하여 승정원에 올리던 서면이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7일 김용 네 번째 기사. 영해군 이당에게 가자를 대수하였는데 전조에서 동망으로 아뢰니 전지하기를 동망은 불가하나 지금은 웃음 낙점하니 이제부터 승정원에서 검찰로의 동망인 것은 아뢰지 말라 하였다. 동망은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병조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 임금에게 올려야 하는데 이때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청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7일 김용 다섯 번째 기사. 중신미가 임금이 중들에게 금강경과 법화경을 강하여 시험에서 능하지 못한 자는 모두 환속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언문으로 글을 써서 비밀리 아뢰기를 중으로서 경을 외우는 자는 간혹 있으나 만약에 강경을 하면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겨우 한둘 뿐일 것이니
원컨대 다만 외는 것만으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중사를 보내어 묻기를 이 법은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 말을 들었느냐. 내가 말한 자를 크게 징계하려고 한다 하니 신미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길에서 듣고 급히 아랜 것이니 노승에게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신미를 졸한 광평대군의 집에 거처하게 하고 병졸로 하여금 문을 지키게 하여 사알을 검하게 하였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7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서평군 한계이가 아뢰기를 세조조의 법제가 지금 손익된 것이 잠못 많은데 신이 망령되게 생각건대 선왕의 정치는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니 임금이 중사를 시켜 묻기를 소위 손익이라는 것이 어떤 일인가. 마침 사알이 곁에 있다 하니 한계가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사알의 유와 같은 것도 세조께서 일찍 혁파하신 것인데 지금 다시 두셨으니 이것도 손익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일이 이미 추급될 수 없으니 원컨대 이제부터 한결같이 예법을 준수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 말을 받아들였다. 사알은 정육품 잡직이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7일 김효 7번째 기사 봉승사가 이루어지니 중하결과 학조에게 명하여 가서 제도의 공조를 살펴보고 그대로 머물면서 감독하게 하였다. 학열과 학조가 봉승사를 살펴보고 말하기를 모당은 기둥이 너무 높고 모각은 제목을 다듬은 것이 정하지 못하며 모당은 장지가 질박하다 하며 당장 헐도록 하니 동력 제조와 난간이 서로 돌아보며 두 손을 모으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다. 또 영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영의정 한 명이와 능승은 구치관이 도제조로 마침 가서 할 수 없다고 고집하여 왕복하기를 두세 번이나 한 연후에 그만두었다. 한일이 사람을 보내어 아뢰기를 저를 마땅히 속히 지어야 하니 좋지 않은 것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도성 사람과 수레를 서서 나무와 돌을 운반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부득이 쫓아서 수레가 500량에 이르렀다. 수일이 지나서 임금이 구치관에게 묻기를 하길이 아뢰지도 않고 마음대로 승당을 헐었는데 경은 어찌하여 저지하지 않았는가 하니 구치관이 대답하기를 신이 절에 도착해보니 이미 헐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니 하결이 병을 핑계하여 가버렸다. 하결은 간사를 잘하여 노조에서 총애를 받아 진간사와 대자사, 낙산사의 절을 맡아 영주하여 민력을 모두 소모하였는데 지금 또 이같이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시키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때 사람들이 분하게 여겼다. 공졸은 기교가 능란함과 서투름이다. 간사는 이를 주선함이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6월 27일 김효 8번째 기사 사은사 홍윤성 등이 중국에서 와서 복명하였다. 이 앞서 사신이 중국에 가게 되면 무릇 비단과 진귀한 물건을 구하지 않는 바가 없어 심히 장사를 행함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 부끄러워할 줄 몰랐는데 홍윤성은 서화와 주기가 아니면 구하지 아니하여 함께 동행한 자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꺼리어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7일 김효 9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교수와 혼도들 가운데 간혹 물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사표가 될 수 없으니 제도 관찰사로 하여금 유생들을 고강할 때 먼저 교수와 혼도를 강하여 출석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6월 27일 김효 10번째 기사 환관 조진에게 명하여 도승지 권감에게 비밀이 묻기를 내가 그늘에 정난 일기를 보니 환관 이존이 분주한 공로가 있어 공신으로 추록하고서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권감이 대답하기를 그 공을 추록하는 것은 성상의 특별하신 은혜인데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존뿐만이 아니라 조신들 가운데서도 또한 기록할 만한 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강희명은 대신으로 상서하여 스스로 제공을 열거하였으므로 내가 옳지 못하게 여기서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경희마당이 그 공을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권감이 말하기를 그때 신은 마침 출사하였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강희명은 공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상사의 제공을 말하기에 이르러 혼혈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추록하는 것은 성상의 재단에 달려 있으니 신이 감히 의논할 바가 못 됩니다 하니 신숙주에게 전지하기를
정난 때에 형조판서 강희맹과 환관 이전도 함께 공이 있었는데 그때 강희맹이 상사하여 스스로 그 공을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옳지 못하게 여겼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똑같이 공이 있는데 혹은 기록하고 혹은 아니하면 보승하는 언전에 어긋남이 있어서 내가 이인을 추록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공신을 추록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권근이 상사의 혼명에 참여될 수 있었으니 지금은 강희맹도 또한 어찌 가작을 탐해서 그래 했겠습니까? 공신은 그 이름이 만세에 유전되고 하물며 지금 승상께서 보위에 처음 오르시어 반룡 부봉하고자 하여 그랬을 뿐입니다. 하니 마침내 이조에 명하여 강희맹과 이존을 익대 공신 3등에 추록하도록 하였다. 강희명은 장원 급제하여 문장을 잘 지어 세조께서 고승에 거둥하셨을 때 금강 서기송을 올려서 그때 칭상을 입었었다. 신임이 문화의 섬급함이 아니었으면 어찌 능히 지존을 감모시켜 훈열에 참여할 수 있었겠으며 제주가 이와 같은데 그칠 뿐이겠는가. 정난하던 날 저녁에 도승지 권감은 산사에 나가 있었고 지중춘부 부사 추부사 한 개인은 병으로 집에 누워 있었는데 역시 공신이 되었으니 저들이 비록 분주하게 설명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어도 어찌 그런 줄을 알면서 평소에 밀찬한 자가 되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그 공을 열거하게 되면 이에 따라 공이 있다고 이르게 되는 것이다. 반용 부봉은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는다는 뜻으로 영주를 섬겨 공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문화는 문장과 재화이다. 섬급은 풍부하고 넉넉함을 말한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7일 김효 11번째 기사. 하동군 정인지가 상서하기를 신의 집이 제 딸 김유악의 아내의 집과 서로 가까운데 이번 6월 27일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인이 딸의 집 침실 뒤뜰에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온 집안이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 막생이라는 자가 한 사람을 끌고 나와 연유를 물었더니 우피의 범법자를 쫓는다는 것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진위를 가리고자 해 그 호패를 빼앗아서 사유를 갖추어 사헌부에 고하였더니 사헌부에서는 아전들의 못된 짓은 논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하소연을 들어 도리어 막생을 허물하여 소속 관사에 매몰하고 함부로 고문을 가하여 가두어 놓고 또 조리에 10여인을 발하여 노비 2인을 잡아다가 수없이 구타하였으니 척컨대 다른 관사에 내려 수명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에게 보이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정인지의 손수 쓴 글입니다. 정인지는 성품이 본래 남들과 더불어 다툼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아뢰었으니 반드시 원통하고 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사헌부에 검난하는 조례가 주자 별자 김유학의 집을 침략하였는데 본부에서 궁구하여 다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조례에 10여인을 보내어 그 종 잉질검과 계집종 소비를 잡아다 구타하고 또 종 막생을 소속 관사에 매몰하여 함부로 곤장을 때려 가두었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김유악의 아비는 김귀석이라고 하는데 그가 일찍 죽자 그 어미 이씨가 사방지와 가까이 하였다. 사방지는 남자로서 여복을 한 자이었다. 이씨가 사방지와 더불어 같은 방에서 두 호해를 지내었으므로 그 추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서 나라에서 추국하여 충청도 신창을 붙여 종을 삼았는데 김유학이 사람들과 더불어 한화하여 남녀에 들어온 일에 미치면 역시 심한 말로 많은 말을 하여 조금 더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그리고 지금 대간과 더불어 송사하기에 이르렀으니 과연 어리석은 자이다. 정인지가 소송한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곧 명하여 사헌부의 관리로 놓아주게 하였으니 사림등은 정인지가 간사한 소인의 하소원을 믿고 망령되게 천청을 어지럽힌 것을 기롱하였다. 정인질은 도량이 있어서 가히 장자라고 이름만한데 내간을 가볍게 여겨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하겠는가.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양승지가 상서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다. 신은 엎드려 보건대 주상전하께서 영명하고 관고하신 자지로 선성을 부탁의 증험을 받아 대보를 이어 등극하시어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셨으니 먼저 박납을 혁파하여 우리 일국의 복이 되게 하셨고 다음으로 도둑을 엄하게 다스리어 우리 양민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역적을 평정하여 종사가 견고해졌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아 조야가 경사스러우니 이는 신자의 정백한 한 가지 마음을 바르게 하여 휴덕을 이어받은 시기입니다. 신은 용렬한데도 특별히 선왕의 천지를 같은 사사로운 은혜를 입었으나 조그마한 보담도 하지 못하여 전하에게 보답을 도모하고자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일찍이 잠시라도 품은 바를 늦추겠습니까? 삼가 관견 28가지를 조목별로 기록하여 올리니 엎드려 생각한데 예감을 드리워 살피소서. 1. 장장에 대한 은연입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본국은 안팎이 산과 강으로 되어 있어 넓이가 몇 날리이고 호수가 100만이고 군사가 100만으로 요임금과 아울렀었고 주 나라에는 신하가 되지 않았고 원위와는 통호하였으며 풍년에는 정성을 바쳤고 수나라는 육사가 대패하였고 당나라는 손님으로 대우하였고 요나라는 패군하여 처참하였으며 송나라는 섬겼고 금나라는 부모의 고향이라고 일컬었으며 옥나라는 사위와 장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명나라 고황제도 또한 사만이라 이르고 하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동의 동쪽 180리는 연산을 경계로 하여 파지를 삼았으니 성인께서 만리를 헤아려 밝게 보시는데 어찌 토지가 비옥하여 가축을 기르거나 사냥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을 모르고서 수백 리의 땅을 버려 그곳을 비례하였겠습니까? 진실로 동교의 땅은 사만에서 대대로 지켜 양국의 강력을 서로 섞일 수 없게 하였으며 만약 혹 서로 섞인다면 혼란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건대 중국에서 장차 통팔삼의 길에 담장을 쌓아서 벽동의 경계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 이는 실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바이므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앞서 본국 평안도의 백성 가운데 부역에서 도망한 자가 저곳에 흘러 들어갔으니 동쪽으로는 계주로부터 서쪽으로는 요하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러 대개 고을의 취락이 서로 바라보이는데 몇 천만 명이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락 연간의 만산군은 모두 400만 여인이었는데 근년에 요동의 호구 가운데 동령이의 10분의 3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장정이 없다면 야인이 출몰할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고 혹은 만약 혹 담장을 쌓는다면 도로 내지가 되어서 진실로 좋은 땅이 될 것이니 그 유망하는 자가 어찌 옛날보다 만만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해의 첫째 언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연대를 벌여서 설치하고 돈전을 널리 행한다면 이와 같다면 양국 사이에는 다만 강 하나만 한계가 될 뿐이니 이름은 해외라고 하여도 실은 같은 안입니다. 저들이 어찌 1100년 동안 우리 변방을 엿보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이익이 되기도 하고 혹은 해가 되기도 하여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해의 두 번째입니다. 장장이 비록 유화에서 압록의 강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염려할 만한 것이 있는데 만약 벽동의 경계인 산양호사에 이른다면 이는 동한의 땅이어서 저들의 복력 가운데 있으니 사람에 있어서는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와 같고 인가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같다. 한쪽은 여기에 있고 한쪽은 저쪽에 있어서 저들의 주장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 다만 장사의 무수뿐이겠습니까? 이것이 그 해의 셋째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삼척동자라도 알지 못함이 없습니다. 건조의 사람들은 형세상 반드시 와서 싸울 것이나 가까이 들리는 일은 항상 그 실제로 이름이 많을 터인데 만약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태평하게 주청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를 무능하다고 여기고 더욱 능욕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모름지기 급히 달려서 상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산파들은 고 황제가 정한 바이므로 양국의 본강을 서로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벽동 이스와 의주 이북은 큰 강이 한 개로 막혀 있어서 좋게 염려할 것이 못되나 이어 김보 등 내사 족친을 보내어 들어가서 나라 사람들의 뜻을 아뢰어 제총에 이르도록 하여 요하로부터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쌓도록 할 수 있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청에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자치하는 일이 더욱 엄중하게 하여 만세토록 경고하게 할 뿐입니다. 신이 가만히 보건대 평안도의 폐해로서 큰 것이 셋 있으니 부방이고 관부이고 기재하여 영송 호송하는데 지대하는 일입니다. 만약 벽동의 강 밖에다가 또 정장을 쌓는다면 북방의 수원은 옛날에 비해서 가벼워질 것입니다. 만약 전과 같이 남쪽 경계의 군사로서 강변의 땅을 지키게 한다면 백성들이 모두 요회로서 흘러 들어갈 것이니 그 해로움이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강연안의 주 9년을 흩어서 정유령을 관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강계 위원 희천에 이산 벽동은 운산에 창성 삭주는 귀성에 옮기소서. 이렇게 하면 강변을 부방하는 패단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또 나라의 대소 사명은 모두 평양에 이르러 감사에게 전부되는데 백성의 일은 도사로 하여금 군사의 일은 우후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작은 일은 지인이 적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관부의 패단은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성들사, 천추사, 정조사 외에 사하사, 주문사 등은 모두 따르는 자를 데리고 감으로 동팔참의 길에 과연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즉 한 번 길에 3절의 사람이 부사를 대동하고 간다고 해도 불과 15인이고 단사라고 하면 12인이니 이로 인하여 군사는 50명, 걸량은 50두루로 정하고 말에 실리는 짐은 상절이면 5, 중절이면 3, 하절이면 2로 하소서. 이렇게 한다면 기재하여 영송 호송하는 데 지대하는 패단도 또한 없앨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평양부를 승격시켜서 서경으로 하고 한성부, 함흥, 경주, 전주, 개성부와 더불어 육경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의 형세를 굳게 하고 서인의 마음을 수습하고 지도를 나누어 형세를 고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정을 고쳐서 위로 나누어 경기, 충청도를 중위로 하고 경상도, 전라도를 후위로 삼고 평안도, 함길도를 전위로 삼고 강원도를 우위로 삼고 황해도를 좌위로 삼으소서. 신의 전의 장소와 같이 함길도의 각 고을은 종친에게 분사하여 관향으로 삼게 하고 평안도의 각 고을은 공신에게 분사하여 식읍으로 삼게 하면 안팎이 서로 이어져서 양계가 충실을 하게 됩니다. 또 옛날 강동과 같이 평양의 상류를 요회제로 삼고 다시 큰 고을을 설치하면 중병이 유숙할 수 있고 만약에 건주 사람이 이른다면 올 때는 접대하고 갈 때는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련이 대마도의 사람은 더욱 후대를 더하여 원교를 하여서 완급할 때 좌우에서 돕도록 하소서. 1. 성하게 힘쓰는 일입니다. 대개 인주는 그 한 몸이 하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어 조종의 부탁이 중하지 않을 수 없고 신민의 의지하여 바라는 것이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의 차이로 혹은 무궁한 근심을 끼치기도 하고 한 가지 일의 실수로 혹은 막대한 패단을 이루기도 하니 진실로 마땅히 성학을 공부하여 다스리는 군원을 밝게 추출하고 사전을 확실히 헤아려 질환의 자취를 살핀 연후에 가히 적으면서도 군중을 제어할 수 있으며 옛날로서 오늘을 징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는데 우리 전하께서는 세자 때부터 덕을 기르시고 춘방에서 학문을 강하시어 성현들이 지은 온갖 책을 연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실로 신민이 함께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하여 경연에 나아가서 통감을 강하는 것을 마치고 다음은 대학연이, 자경편, 정관정료, 송원전료, 대명, 군감, 동국사략, 고려사, 전료, 국조보감, 또 사서 가운데 논어, 오경 가운데 상서를 강하여 항상 관람하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다. 1. 고려사를 반포하는 일입니다. 신이 극이 생각하건대 고려사는 전조의 칠환을 기록하여 후세의 권징이 되는 것으로 쓰심으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란의 일이 있다면 소위 영란하는 자는 역대의 역사가 모두 있는 것이니 어찌 홀로 전조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참칭한 일이 있다면 전조의 태조가 사만을 하나로 통일하고 개원하여서 종씨를 칭하였고 금나라 사람이 추대하여 황제로 삼았고 고 황제는 스스로 성교가 있다고 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참칭하는데 혐의가 되겠습니까? 소위 번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내의 제후와는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만약 근대의 일이 있어 유전할 수 없다면 지금 명나라에도 원사를 행하니 어찌 그 이목이 미칠 것을 헤아리겠습니까? 만약 숨겨야 할 일이 있다면 삭제하고서 행하면 가할 것입니다. 비단 지경에서만 행할 것이 아니라 사략과 같이 중국에 전하거나 일본에 전해도 또한 좋겠습니다. 이는 비단
또한 일시의 계책이 아니고 만세의 무궁한 계책이 되는 것이니 빌건대 우리나라에서 찬술한 여러 서적 가운데 부득이한 비밀 문서 외에 고구려 전사와 같은 것은 옛날대로 전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의창을 넉넉하게 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에게 생각하건대 인구는 하늘을 대신하는 직책이니 백성을 기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백성을 기르는 방법은 의창을 설치하여 먹이게 함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세종대왕은 의창의 일을 중히 여겨 세월을 기하여서 크게 차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세조대왕조에 미쳐서는 소신이 성상을 면대하여 두 가지로 이해를 진술하였고 실봉하여 상달한 자도 또한 2번이나 되었습니다. 소위 의창이라는 것은 경호년에 경감한 이후로는 백성으로서 받는 자가 경감하여 면하기만을 바라고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는 성상이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기르는 대절로서 급급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건대 건물로는 백호의 현에서는 의창에 500석, 군자 500석을 쌓고 천호의 군에서는 의창 군자 또한 각기 5,000석씩을 쌓아 인근 고을에 옮겨서 균등하게 하고 그 부족한 것을 나라에서 다방면으로 고치하여 10년을 기하여 족한 연후에야 그만두게 하면 그 민생에도 매우 다행이고 군국에도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1. 군자 모미를 거두는 일입니다. 신이 거기 듣건대 외방 수령의 공수와 아록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상정되니 둔전에는 액수가 있고 징속하는 것에 금함이 있으며 일체 이익을 모두 관에 드리는데 감사가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여 도내의 별상이나 경중 사객의 지대에 칭대하여서 하는 것이 많다고 하여 심한 자는 향리로 하여금 날마다 교대로 이바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 굴에서 받는 군자 미국이 적은 것은 수백석이고 많은 것은 천석만석인데 100석의 곡식이라도 1년을 지나면 쥐가 먹거나 썩어서 줄어드는 것이 거의 10석에 이릅니다. 이로써 1만석의 곡식이라면 1천석이 되니 1천석의 곡식을 한 수령이 어찌 능히 판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수령들이 해유를 받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이것이 어찌 공사의 큰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는 군자미도 또한 백성들에게 빌려주어 그 헌납할 때에 1석에 대하여 쥐가 없앤 이두를 취하여서 이렇게 하면 거의 관민이 둘 다 편안하고 장름이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일 직전에 납초하는 것을 혁파하는 일입니다. 신이 거기에 생각한데 경기는 근본의 땅인데도 요역은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무겁습니다. 납초하는 한 가지 일로서 말하더라도 여름에는 청초를 바치고 겨울에는 곡초를 관에 바치니 즉 우공의 300리에서 볏집을 바치는 뜻입니다. 이미 관에 바치고 또 직전을 받은 자에게 바치니고 한 묶음의 풀에 대하여 쌀 한두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풀값의 쌀과 원래 새의 쌀값이 같습니다. 이것을 어찌 기현의 백성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법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수년이 가지 않아 민전은 진황지가 많아지고 기전의 백성은 유망하는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풍습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니 갑자기 법을 중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처음에는 비록 조금씩 거두더라도 후에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직전에서 납초하는 법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직전에 원래 정해진 수를 더하여 종실 대군의 225결은 지금 450결로 정하고 윤회 구품 10결은 지금 20결로 정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사대부가 실망하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고 관내의 백성은 영구히 생성의 연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1. 공부를 정하는 일입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곡물이 상정은 예로부터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산절되는 바가 각기 달라서 균일하게 나누어 정할 수 없으나 번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수륙으로 인하여 상정해야 할 것이니 하삼도 같은 데는 면포를 바치고 평안도 황해도는 면주를 바치고 함길도 강원도는 상포를 바치며 또 양계는 초피 서피를 바치고 강원도는 제목을 바치고 황해도는 철물을 바치고 전주 남원은 후지를 바치고 임천 한산은 생제를 바치고 안동등지는 돗자리를 바치고 강계등지는 인삼을 바치고 제주는 양말을 바쳐서 곳곳에 있는 물건이 이르고 또 곳곳에 나누어 정하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여 상군에서는 피물을 바치고 해군에서는 어물을 바쳐 그 많고 적은 것을 균등하게 하고 그 자질구레한 것을 제한다면 매우 다양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1. 화를 바치는 것을 혁파하는 일입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공부를 정하는 것은 밀력을 헤아려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도에서 바치는 활은 관으로 하여금 준비하여 바치도록 하니 각 고을 가운데 순천 나주와 같이 산출되는 바가 있는 곳 이외에도 비록 산출되는 바가 적어도 이익을 모두 관에 드리게 하는데 하물며 백성에게서 거두라는 정한 제도가 있고 징속하는 것은 그 금하는 바가 있으니 어찌 능히 바치는 활을 그 수와 같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 모두 백성에게서 징수하게 되므로 대저 농민은 삼시의 힘을 다하게 되어 풍흉이 이미 또한 그렇지 않게 됩니다. 해가 비록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상세 외의 세를 거두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서 한 가구가 먹기에도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고 다음 해의 양식은 전부 의청을 바라보게 되니 또한 어찌 능히 바치는 활을 그 숫자와 같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심하다고 이러는데 하물며 매년이겠습니까? 만약 국가의 군사와 백성이 부실하다면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으나 또한 오랫동안 갈무리하여 두면 마땅히 부패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속히 이루고자 하니 즉 전일에 피값을 제조하였던 것과 같은 것은 집집마다 농우를 모두 죽여서 거의 멸종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그릇 때문에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지금부터 이후로 공신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준비하게 하고 군사로서 내금이 겸사복 갑사 별시위는 3장을 갖추고 정병은 2장을 갖추고 선군은 1장을 갖추게 하며 조관 가운데 1, 2품은 3장 3, 4, 5, 6품은 2장 7품 이하는 한 장을 갖추게 하고 연호군 가운데 대호는 3장, 중호는 2장, 소호는 한 장을 갖추게 하소서. 각진의 진상과 군기시의 월과는 모두 녹각궁을 만들어 3년에 하나에 스스로 근각을 갖추어 활로 삼고 또 금을 바치거나 실을 바치며 또한 그 패단을 의논하여 헤아려서 감한다면 생민에게도 매우 다행하겠고 국가에도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치는 것을 감하는 일입니다. 신이 엎드려 보건대 전교세에서는 1년에 바치는 책지가 1만 첩이고 먹이 또한 1만 정인데 신이 걸년에 먹을 선수를 살펴보니 1년에 쓴 바가 불과 수천 정이었습니다. 빌건대 금으로 반을 감하여 5천 정을 곡물로 삼으면 밀력을 회복할 것입니다.